대표님께서 방향성을 계속 이렇게 어필하고 표현을 하시니까 직원들이 그때서야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OKR 책에서도 읽었던 문장이 있는데 제가 확 다가와서 말씀을 드리면 경영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겨워지기 시작할 즈음 팀원들이 듣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경영자분들이 직원들과 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우리 좀 같은 방향성을 보고 있는 게 맞나?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실 때 제가 꼭 권해드리는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타운홀 미팅, 경영자와 구성원들이 전체 함께 모여서 정보도 고려하고 스피릿도 나누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축하할 거 축하하고 그런 의미에서 많이 하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변화의 사례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새롭게 들어가게 된 현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현장은 이제 가양역 쪽에 위치하고 있는 약 20명 정도 되는 IT 기업입니다. 제가 첫 컨설팅 미팅을 나가게 되었을 때 대표님이 저를 보자마자 1시간 동안 어려움을 막 토로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막 하셨냐면 연구원님, 진짜 직원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같이 도우면서 일도 좀 하고 우리 매출도 같이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직원들은 반응도 없고 관심을 가지는지도 모르겠고 연구원님, 저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나가면 경영자분들이 일단 초기에 눈물바람을 한번 하시죠. 네, 맞습니다. 하소연? 맞습니다. 1시간 동안 막 하소연을 하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드리다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대표님, 혹시 전사가 모이는 어떠한 미팅 자리 혹은 함께하는 문화 행사나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대표님께서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예전에 1년에 한 번쯤 워크숍을 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네, 맞습니다. 아하. 1년에 한 번. 전사가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것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나마 가끔 회식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워크숍 가고 코로나 3년 동안 못 갔는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소통이 안 된다. 네. 그건 너무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운홀 미팅 시작하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 타운홀 미팅 시작하시죠. 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타운홀 미팅을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타운홀 미팅을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전사가 모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사가 모여서 회사의 방향성을 나누고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제 마켓컬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이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배달의 민족에서도 우아한 수다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고 이런 기업에서도 멜팅팟이라는 이름으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자주 이렇게 진행되는 미팅인데 대표님께서는 잘 모르셨던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타운홀 미팅은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표현인데 한국적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사회의? 네, 그렇게 그냥 옛날 표현으로 하면 전사회의, 맞죠, 전직원 미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 직원 미팅하면 괜히 또 사장님 훈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타운홀 미팅 그 표현을 좀 쓰는 게 좋겠고 재밌어요. 우아한 수다 타임. 배달의 민족은 우아한 형제들이니까 우아한 네, 수다 타임 이렇게 부르고 또 멜팅팟? 네네네. 멜팅팟이면 막 부글부글 끓자 이런 의미인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거네요. 전사적으로 사람 모아놨으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냐?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설명을부터 해주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얻고자 하는 게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드백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표님이 소통이 안 된다. 직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향성을 같이 확인하는 방향성 확인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워크숍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회식도 할까 말까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문화활동까지 알차게 넣어서 이 세 가지를 얻고자 했는데요. 순서대로 좀 같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드백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대표님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듣고 리더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1대1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한 리더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연구원님. 여기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 또 하소연 나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패턴으로. 아, 연구원님. 자꾸 일 잘하는 사람한테만 일이 자꾸 몰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방법도 시도해보고 저런 방법도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을 저한테 또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대표님께서 관심이 없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우선순위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도 어려움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타운홀 미팅 때 이걸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피드백을 시작했는데 피드백을 시작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피드백을 시작하려면 실행이 있어야겠죠? 실행 이전에 또 무언가가 있습니다. 실행 전에 의도? 목적? 맞습니다. 맞습니다. 목표? 맞습니다. 맞았어요? 정확합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이른바 피드백의 네. 아버지인데. 기습 질문을 드렸는데 맞추셨습니다. 네. 목표가 있어야 사실 피드백이 되죠. 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행도 있어야 하지만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업의 경우 목표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피드백을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목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사가 모여서 그리고 팀 안에서 모여서 그들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같이 세웠죠. 그리고 이 타운홀 미팅 시간에 우리가 세운 목표의 결과값이 현재 얼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차이를 보였고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하는 피드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스트잇을 통해서 서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요 화면이 이제 왼쪽이 아마 사무실인 것 같은데 네. 정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언더백 기업의 이제 사무실이죠. 맞습니다. 네, 좀 약간은 인텔리어해요. 어. 약간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벽에 통상 저런 칠판이 있고 네. 이제 포스트잇 붙이면 저런 식으로 잘 안 붙어요 또 이게. 맞습니다. 잘 안 맞습니다. 붙어요. 포스트잇은 꼭 3M을 사셔야 돼요. 싼 거 사면 잘 안 붙습니다. 자꾸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피드백하는 거를 실제로 타운홀 미팅 때 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팀 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됐었는데 팀 내에서 안 되면 서로 다른 타 팀과도 사실 협업이 잘 안 되고 대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은 팀 내에서도 피드백을 할 뿐만 아니라 팀 간에 서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결과값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그 포스트잇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데 이제 개발부에서 이런 요청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개발부에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청 사항을 적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초반부, 타운홀 미팅 초반부에는 다들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몰라서 응원합니다. 아하. 잘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피드백만 가득했었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차에 접어드니까 이제 포스트잇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의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정도 접어들었을 네. 때. 저는 거기에 포인트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타운홀 미팅을 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면 이제 연구원님이 가셨으니까 네네. 컨설팅 계약 기간도 있고 그리고 뭔가 해주시겠지? 그런 결심하에 컨설팅까지 받으니까 4회, 5회, 6회 이렇게 가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기 지금 저렇게 나오기까지가 처음에 3, 4, 5회 할 때까지는 뭐 수고하셨어요 뭐 이런 느낌. 네네. 그 느낌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알고 뭐 있습니다. 효과적이지도 않은데 시간 보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거를 버텨내기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겠냐면 컨설턴트 연구원이 가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라 하더라도 5개월, 6개월 지날 때까지는 이게 물이 끓는 시간이 있다. 물 끓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를 버텨내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코멘트 해주고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면 일이 늘어날 것 같은 두려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거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지속성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이 피드백은 팀 개발부에서 피드백을 주신 건데 개발부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오른쪽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이제 지원부에서도 이제 개발부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 좀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저런 게 자유롭게 일어나는 거 피드백을 통해서 일어난다. 타운홀 미팅 때 첫 번째는 피드백이다. 맞습니다. 중요하네요. 그렇다면 또 어떤 것들이 타운홀 미팅 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아하. 보시면 대표님께서 우뚝 서셔서 이제 스피치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당연히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직원들에게 표현하지 않고 속에서만 갖고 있으면 직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꺼내서 대화하고 전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 이제 전사 직원들 앞에 서면 마음이 어렵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 직원들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 이제 방향성을 확인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정도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데 초반부에는 정말 지각이 많았습니다. 아, 타운홀 미팅 자체에? 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각자 출퇴근 시간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타운홀 미팅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9시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9시에 출근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9시에 오셔야 됩니다. 계속 대표님께서 강조를 하시니까 6개월 차,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6개월 차를 이야기했는데 6개월 차 때 거의 정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그래서 대표님께서 방향성을 계속 이렇게 어필하고 표현을 하시니까 직원들이 그때서야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OKR 책에서도 읽었던 문장이 있는데 제가 확 다가와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경영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겨워지기 시작할 즈음 팀원들이 듣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한 말씀 얹자면 이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라고 불리우는 이제 잭 웰치. 21세기는 아니에요. 잭 웰치가 한 말이 있는데 경영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방향성을 직원에게 700번 말해야 된다. 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네. 했어요. 저도 아직 700번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경영 벙커는 곧 700번 됩니다. 네. 비즈니스는 사람입니다를 700번 곧 됩니다만 어쨌든 지겨워질 때쯤 행동하기 시작한다. 격언이네요. 저도 이제 좀 시도해 보다가 최근에는 좀 안 하고 있는데 승질 나가지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이렇게 착 도인이 될 수준이 되면 현장에서 질문 바로 받고 다 답하는 걸로. 좀 어렵다. 그러면 미리 질문 받고 준비해서 답하는 걸로. 자, 두 번째 대표님의 방향성과 스피치까지 했고요. 세 번째 하나 더 있네요. 어떤 겁니까? 네,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활동인데요. 아하. 이 기업에서 생일 축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운홀 미팅 때 이제 케이크를 가지고 이제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소그룹 나눔으로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이번 주에 좋았던 일들을 나눠주세요. 혹은 이번 명절 때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던지는데 그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막 거기 간다고 하셨는데 가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웃음꽃도 피고 서로 얘기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초반부에는 제가 준비했었는데 최근에는 직원들이 나누고 싶어 하는 질문들로 구성해서 같이 이렇게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한번 입을 열게 해주는 맞습니다. 거 그런 것들 경영자분들이 현장 가보면 우리 직원들은 출근하면 대화 안 하고 자기 일만 하다가 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직원 똑같은 직원 어디 가서 수다 떨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직원이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런 거니까 네, 분위기를 맞습니다. 풀어주면 얼마든지 직원 상호 간에도 대화할 수 있다.